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이 영상 하나만 잘 시청하시면 당분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대응 전략 완벽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상당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 계엄령의 선포와 그리고 이후에 계엄령 해제 그리고 또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이 정국이 현재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고, 이런 가운데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도 있는 상태죠. 특히 현재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은 현재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현재 정부의 정책 관련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도 있는데, 이 대왕거래 관련주라든가 원전 관련주 또 밸류업 관련주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좀 깊게 나타나고도 있는 실정이 있죠. 따라서 앞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분석을 하고 대응 전략까지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고공권에서 매수했었던 분들은 일단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잘 시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실시간 대응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는 것들, 이 실시간으로 사고 파는 매수 매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100% 완전히 무료로 현재 우리 로얄스탁에서 진행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 완전히 무료입니다만은 실시간 대응 전략들로 일단 그 수익들을 높여가실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상단에 전화번호로, 다른 것들은 뭐 개인 신상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다른 부분들 말고 이 두산이라고,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이 일단 압력들이 가중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시장은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주말에 이렇게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됐더라면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보다 좀 더 빨리 진정이 될 수가 있었겠는데, 이 탄핵안이 통과가 되지 못함에 따라서 여전히 정치적인 변동성이 남아있죠. 이런 불확실성이 현재 하락을 촉발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수급 측면에서 볼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죠. 현재는 개인들이 공포에 일단 그 공포감에 휩싸이면서 매도가 일단 대량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소화해주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일단 현재 시장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들이 우리 증시에 충격파를 가하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은 오히려 조금만 길게 본다면은 싸게 살 수 있는, 즉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쯤에서는 시장 분위기 휩싸이면서 뒤늦게 추격 매도를 하는 등 이런 내동 매매는 일단은 자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정부의 정책 관련주는 뭐 대왕거래 관련주들, 또 원전 관련주들, 또 밸류업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공백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대왕거래 프로젝트 관련주라든가 체코 원전 프로젝트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이 급락을 했고, 또 밸류업 종목들의 낙폭도 상대적으로 컸었죠.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랜 시간 사장이 됐던 원전업계는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원전으로 기조가 바뀌면서 나름대로 재차 부흥기를 맞이하기로 했습니다만은, 현재는 뭐 계엄령 선포에 또 해제 그리고 탄핵 등의 이 전국이 대혼돈의 시기로 빠져들게 되면서 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당연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을 당시에 강력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원자력 관련주들, 좀 원자력 산업들 고사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었지만은 일단 현재 윤석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선포하면서 다시금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죠. 윤 정부는 국내 신안으로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원전들을 계속 운전 절차를 추진하는 등 국내 원전 생태계에 다시 생명력을 좀 불어넣기로 했었고, 또 총 24조 규모로 추사되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등 원전 세일제도 상당히 좀 박차를 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2030년까지 원전을 총 10기로 수출하겠다는 청사진도 세우기로 했지만은 탄핵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선 체코 원전의 경우에는 일단 그 내년 3월 중에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최종 계약은 성사가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나름대로 호재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그 탄핵 정국이 앞으로 더욱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라면 이 체코 원전 수주 이외에 다른 국내 원전 정책들에는 일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원자력 관련 테마들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이 부분들은 좀 고려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만, 두 번째 문제는 현재 두산에너빌리티가 자회사인 두산밥켓이죠. 두산밥켓. 이 두산밥켓을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이전하기 위한 분할 합병 안건을 상정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언제죠? 12일이죠. 오늘 12일인데 임시 주총을 열고서 두산밥켓의 분할 합병들에 대한 주주들의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분할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 요건에 해당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통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분할 합병 찬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그 분할 합병안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하다라고 보는 측을 본다면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라든가 서스틴 베스트리를 비롯해서 해외 연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급이라든가 캐나다 공적연금, 그리고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 투자공사 등이 있죠. 반면에 분할합병을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발전을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두산바켓과 두산로보틱스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는 뭐 글래스 루이스라든가 한국 ESG 기준원, 또 한국 ESG 연구소, 한국상장사 협의회 지배구조 자문회가 찬성 의견을 내놓기로 했었다. 현재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일단 그 임시청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일단 그 현재 이 정책적인 요인들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그 주총을 열고서 앞으로 10일날 주총을 열고서 두산바켓의 분할 합병에 대한 부분들, 이런 그 기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한 부분들은 결국에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올해 영업이익은 지난해 비해서 좀 주춤거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순이익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그 규모는 크지 않고 소폭 감소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는가라고도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수급에서 보면, 그러면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이 원자력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기업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각각의 수급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각각의 수급 주체들 살펴보면은 그동안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 매수를 했다가 최근에 이번에 그 계엄 사태가 터져 나오면서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팔아되고 있죠. 이 연기금의 경우는 사실상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는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가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 11월 중반 이후부터 꾸준하게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개인 투자가들도 향후 우려감을 이겨내지 못하고서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김 대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매도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 추경 매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죠. 추경 매도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현재 봅니다라면은 일단 일부 국내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기관들의 경우는 금융투자 등을 통해서 이제 그 매수가 이어지면서 좀 상쇄되는 흐름을 보여줬고, 외국인 투자가는 매수도 이어지면서 개인들의 매물들을 받아내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최근에 하락 국면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축이 개인 투자가가 이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은 이번 하락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현재쯤에서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쫓아가면서 추경 매도를 할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지지는 어디에 형성이 될 것인가, 바닥은 어디에 형성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가 2% 정도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4% 정도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큰 시각에서 월봉의 흐름을 볼 때, 현재 60개월 이동평균선이라든가 120개월 이동평균선이 바로 하단에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15,000원대 정도에서 15,000원대 후반 정도까지가 됩니다. 16,000원 사이 되는데, 15,000~16,000원대를 축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지지 라인들을 확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지금 그 정확하게 보면은 60개월 이동평균선이 15,800원, 그리고 또 120일 이동평균선이 14,800원 정도 있죠. 따라서 14,800원에서 15,800원, 즉 60개월과 120개월 이동평균선, 이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이런 가격대를 축을 해서 사실상 현재 뭐 12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이제는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가격대, 즉 15,000원대 초반을 축을 해서는 강한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의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 반등이 시도되는 그런 모습들, 특히 주총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불투명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서 1차적으로 반등이 시도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2만원대에서 22,000원까지 1차적으로 반등이 시도될 것이다. 최소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시도될 것이다. 따라서 추경 매도에 나설 필요까지는 없겠죠. 오히려 16,000원이나 15,000원에 바닥에 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평균 가격대를 낮춰드리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나가는 것들이 현재쯤에서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일단 2만원에서 22,000원까지 1차 상승을 시도할 것이고, 또 전반적인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진다라면은 25,000원 또는 그 이상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경 매도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추경 매도는 자제해야 되겠다. 추경 매도는 금물이다. 자제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 현재 물려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 추가적인 매수. 원래 이제 김 대표가 이 물타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강력한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이 하단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에 매수하는 분들은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평균 가격대, 평균 매수 가격대를 낮추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이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15,000원대 초반이냐 16,000원대 초반이냐, 이것들이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시간 대응 전략들 잘 활용을 하시면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서 일단 회복이 될 경우에 고가의 매도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들을 수립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상승할 경우에 1차, 2차 목표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이런 분석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실시간으로 대응, 작업하는 매수, 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를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음봉들이 크게 나와버리면 안 되죠. 반대로 양봉들이 크게 나올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전략.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매수 포인트를 이제 물려있는 분들에게는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포인트를 어디서 우리 로얄스탁에서 무료로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현재 벌써 2기까지 왔는데 프리미엄 방이 텔레그램 2기까지 왔는데 이런 무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다 좀 더 싸게 평균 가격대를 낮춰서 앞으로 고가에 매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추천주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워낙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추천주를 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또 주 중반부터 다시 추천주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내일부터라도 추천주를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추천주를 내일이나 모레부터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추천주도 성공률이 90%일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들을 받아보면서 이것도 100% 무료입니다. 금전적으로 절대 없습니다. 이것도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 추천주까지도 받아보시면서 계좌를 빠르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 전화번호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하기 때문에 두산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로얄스탁과 함께 이 텔레그램에 합류를 해서 계좌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기 뒤에는 좋은 찬스가 온다는 말이 있죠. 현재는 상당히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증시. 하지만 반영이 될 부분들은 이 하락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빠른 복원력 을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 점차 임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에서 소신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 보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다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